안녕하세요. 접경지역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12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접경지역하고 비무장지대에 지난 시간에 강의한 거에 세 번 이어서 하면은 이 지역이 국제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전협정이라는 국제법으로 설치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정전위원회라는 국제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공역은 아니죠. 한마디로 이 지역은 중립화되는 지역이고 정전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사람과 물건에 대한 권한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비무장지대 내 사람에 대한 통제는 군사정전위원회가 합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민간이 이 지역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들어갈 경우에는 군사정전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이 지역에 있는 물건입니다. 가장 큰 것은 토지죠, 그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할 수 없는, 좀 이 지역은 한 완충지대다. 그리고 상당 부분이 유보되어 있다. 그러나 정전협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권과 수익권은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국내법 적용이 배제되어 있죠. 그래서 군사정전위원회에 의한 관리가 되고 있고, 대부분이 군사적 목적의 사용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최근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서해안, 백령도를 포함한 이 지역이 이제 좀 이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서 평화협력지대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죠. 물론 설악, 금강산, 한반도 대우문화, 비무장지대 내 유엔 환경기구 유치 등등등, 이것은 2007년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거론되었죠. 서해안 지역에 대해서 주요 기본 내용을 보면은 한강하고 공동 이용하는 것, 남북 공동우루구역 평화수역 설정, 해주항의 평화적 활용, 해주 경제특구 건설,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일경제특구 구상 개성공단 등등등이 시도되어 일부는 시작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특히 이 접경지역은요, 소외에 낙후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낙후된 것이 가장 심하고,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도 좀 소외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소득이나 사회적 자본이 열악하다. 그러다가 1990년도 이후에 우리 수도권이 비대함으로써 수도권 확장을 목표로 이 지역이 이제 중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죠. 그러나 이 지역은 통제와 법률 제약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립의 공간과 군사적 방어를 위한 공간이다. 따라서 국토의 하나의 변방 지역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죠. 그러나 우리 수도권과의 중심지 체계와의 단절로 이 지역의 공간구조와 주민의 공간 형태는 상당히 많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군사시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따라서 출입이 통제되고 사진 촬영이 금지되고 주택의 신정 개축에 제한을 받아왔죠. 그래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경제활동이 상당히 어려웠다. 그런데 이 중에 군사시설보호법에서는 보면은요, 작전성 검토에 대해서 관할부대, 인접부대와 동의부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상의했다. 한마디로 일관성이 좀 길어되지 않았나. 또 협의기간이 길었다. 또 농경지, 농가의 사유재산 침해, 또 피해가 있었을 때 보상이 어려웠다 하는 문제점을 늘 들고 나왔죠. 그러다가 1960년도, 80년도, 90년도 오면서 우리 수도권이 과대 집중으로 이 지역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랬죠. 그러나
법률적인 제한 등등등으로 소외와 차별은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지역이요, 다양한 규제와 상대적인 낙후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법령과 규제에 의해 이중적 제약이 때, 이 중에 특히 군사이용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 정비개혁법, 일명 우리가 이 3법이요, 결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상위 개념으로 상당 부분을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은 수도권 미개발 섬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군사적 토지 이용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일부 개발이 허용되고 있지만 이 충돌은 상당히 계속 지속되고 있다. 밑에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업진흥지역,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크게 이 4개의 큰 걸림돌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건축물, 공장, 공공기관, 택지, 관광지, 토질 형성 변경,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좀 제약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접경지역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 지역은 한마디로 완충지역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완충지역 이외에 외부, 내부적으로 이 지역이 아까 90년대 이후 중요성을 부각하는 지역으로 이제 성장했다 그러죠. 거기 내용에서 보면은 먼저 외부적으로요, 첫 번째, 세계 경제와 동북아 경제권으로 이 지역이 부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 중, 일을 중심으로 한 나프타, EU, 한, 중, 일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권역과 나프타 권역과 EU 권역, 세계의 한 3대 축으로 부상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이 관광시장으로 우리가 이제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역사 유적 상당 부분 많은 유적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관광시장으로 엄청나게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앞에 제가 강의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이 지역의 생태가 보존된 지역이죠. 그래서 생태, 환경 보존과 유적 합친다면 남북 접경 지역에서는 서로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내부 환경적으로 보면요, 남북이 서로 이 지역이 활용한다는 필요성은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이 공간을 공동 이용하고 양지역이 완충지역으로서 참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북 평화 벨트, 남북 경협의 거점, 또 비무장지대 활용 구상 등 등등등등이 상당히 많은 앞으로 미래의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 상호 협력의 필요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각 간의 상호 협력은 결국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호 서로가 우위를 활용한 전략적 동반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자, 접경지역을 한번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강점인 것은요, 수도권의 배후 시장과 상당히 인접해 있다는 아주 입지적으로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어떤 개발을 한다면 북한의 저렴한 인력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중국 저 넓은 시장 진출을 위한 입지적으로도 좋고, 또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지역 등등등 이 지역의 강점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약점은요, 제가 앞에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인프라가 상당히 지금 열악합니다. 그동안에 한 7, 80년 동안 이렇게 이 지역이 좀 소외된 지역이었다는 뜻입니다. 또 남북이 대치한 상태 하에서는 군사시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또 기회 요인으로 보는 것은요, 제가 앞에 설정했다시피 남북 교류의 창구로서도 이 지역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위험 요인을 볼 수 있는 게 각 지자체 간의 경쟁으로 중복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또 이 지역이 아까 앞에
중요한 3법 때문에 민간 투자 유치가 어렵다. 그리고 자연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런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 적경지역의 한계를 보면은요. 먼저 우리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적경지역에 아까 인프라가 상당히 낙후되었다 그랬죠. 따라서 정주 여건도 상당히 이 지역이 좋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남북이 서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연계해서 개발할 가능성도 제시해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각종 군사시설 등등등 또 제한된 법률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접경지역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지역을 보존하면서도 개발해보자 이렇게 추진하는데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중요한 국토기본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이게 이제 우리가 3대 법이라는데 여기서 예외를 인정해 줌으로써 이 지역이 이 3법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적경지역이 남북한 협력의 거점하고 특구로 개발은 되는데 상당히 제약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2006년도에 적경지역 종합계획 우리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것이 수립돼서 추진하는데 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요. 이렇게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출발된 단계로밖에 볼 수가 없다. 개성공단, 금강산 개발 등등등 몇 개 지역은 기반시설 구축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 중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지자체하고 중앙정부하고 국방부하고 행정안전부 등등 각자가 잘 협의를 해서 접경지역을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이용할 것은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계속 미룰 수가 없는 하나의 그런 어떤 시기가 대두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특별법상 지위가 한계가 있다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은 국토기본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이것이 3개법이 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상당 부분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장 설립 인구 집중을 위해서 안 된다. 이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이죠. 그래서 이 지역이 개발될 소지가 있으면서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군부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시기에 참 전향적으로 이제 검토해 볼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접경지역의 여건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내용하고 어떤 경제적인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